기출문제 4회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문제 영역의 첫 번째 기본작업 1시트 영역에서는 첫 번째 A3셀에서부터 F13셀까지 정확한 자료를 여러분들이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고 여기는 이제 이 2번 셀과 이 F2번 셀에도 정확한 날짜까지 포함해서 정확하게 입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문제 영역의 기본작업 2시트로 전환을 해서 1, 2, 3, 4, 5 다섯 문항을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1에서 G1 영역을 블럭 처리하신 다음에 선택 영역 가운데로를 위해서 자, 빠른 방법은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이용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혹은 단축키 컨트롤 숫자 1번 이용하셔서 셀 서식을 호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맞춤 영역 선택하시고 가로 영역의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다음은 세로 영역은 균등 분할이라는 명령어를 선택하도록 합니다. 자, 또한 글꼴을 이용하셔서 글꼴은 굴림체 선택하시고 텍스트의 기준 크기는 16을 선택합니다. 스타일은 굵게 적용하셔서 1번 문제 완료할게요. 확인. 자, 다음은 A1셀. 자, A1셀은 지금 저희가 작업하신 선택 영역을 가운데로 하셨던 A1셀입니다. 중에서 자, 현황이라는 텍스트. 자, 다시 한번 A1셀을 선택하시고 자료가 지금 없이 보이는 듯 하지만 A1셀을 선택하고 수식 입력줄 보시면 자료 입력을 확인하실 수 있고 현황이라는 텍스트를 부분 블럭 처리하셔서 키보드에 한자 처리하시고 원하는 한자와 똑같은 동일 한자를 선택, 변환, 그리고 편집을 완료하겠습니다. 엔터 처리합니다. 3번째 문항입니다. A4에서 A5셀 영역, 첫 번째 영역, 다음으로는 키보드에 컨트롤 키 이용하셔서 A6에서 A7 컨트롤 드래그, 그 다음은 A8에서 A9 컨트롤 드래그, A10에서 A12 컨트롤 드래그, A13에서 A14 컨트롤 드래그 이용하시고 병합 가운데 맞춤 처리하겠습니다. 자, 셀 병합 후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 때문에 자, 병합 가운데 맞춤은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가운데 맞춤이 가로 정렬 부분에서만 항상 가운데를 처리하기 때문에 세로 맞춤은 적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로 정렬 가운데 맞춤 처리하십니다. 자, 다음으로는 A3에서 G3번 영역이 되겠습니다. 영역 구역 드래그 하시고 다음은 컨트롤 키 이용하셔서 또 다른 영역 B4에서 B14 드래그 하겠습니다. 자, 이 구간을 가로 가운데 맞춤, 자, 세로 정렬 아니고요. 가로 가운데 맞춤만 처리하고 또 다른 영역으로 D4에서 G14 영역, 숫자 영역이네요. 이 영역은 천 단위 구분 기호 표시되도록 하시오. 자, 표시 형식의 심표 스타일 적용 가능하시고요. 혹은 자주 쓰는 컨트롤 1번, 즉 셀 서식 도구를 이용하셔서 표시 형식의 숫자 범주의 천 단위 구분 기호 이 표시 형식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저는 숫자 범주 이용해 보겠습니다. 숫자 범주에서 천 단위 구분 기호 사용, 확인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A3에서 G14 영역 처리하시고 모든 테두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트 전환을 하여서 기본 작업 3시트에 들어왔습니다. 문제 영역은 품목별 판매 현황표에서 잔액, 즉 F열의 잔액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잔액 데이터에서 10만원 이상이면은 행의 글꼴을 굵게, 글꼴 색을 표준색 파랑으로 적용하는 셀 서식 을 지정하는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조건을 찾고자 하는 구간은 분명히 F4에서 F10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시사항에 행의 글꼴을 굵게 하시오, 파랑으로 하시오. 즉 10만원 이상이면은 분명에 해당하는 우리 사행 데이터행 있으시죠? 전체를 굵게 파랑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적용 범위가 한 열인 F열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 저희는 범위를 잘 설정하셔야 되세요. A4에서 10번 행까지가 데이터행입니다. 합계행은 데이터행이 아닙니다. 자, A4에서 F10번까지 영역 드래그 사용하시고 조건부 서식의 세규칙 도구를 이용하시는데 자, 제가 조건을 파악할 때 조건 하나밖에 파악이 안 됐고요. 수식 작성하는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한 셀 결정 타입을 사용을 하고 수식 작성하겠습니다. 는 함수는 필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F열의 첫 번째, F4번 셀을 선택을 하고 키보드 F4번 키 2번 누르셔서 잔액열, 즉 F열을 고정하시고 F4, F5, F6, F7 등과 같이 F열에서 찾을 수 있는 조건을 주소를 변환을 하시고 이상 보호에 10만원 값을 기입을 하시고 서식 점점 이용하시고 스타일 굵게
색상 부분은 파랑, 표준색의 파랑 영역을 처리하시고 확인하기 적용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작업 영역 시트에 1번 문항 처리해 보겠습니다. 표 1에서 부서명이 영업 일부인 조건 잘 파악하십니다. 부서가 영업 일부인 매출액의 합계라는 계산을 하여 이 7번 셀에 표시하시고 Dmax, Dmin, Dsum 함수 중 알맞은 함수인데 자, 합계 명령어는 Dsum을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함수 사용 규칙을 이와 같이 적어놨고 자, 그 중에 저희는 조건 범위가 중요한데 부서명에서 영업 일부다라고 하여 데이터 태블에도 이렇게 확인 가능하긴 하시지만 이 적용 전에 답을 추출하고자 하는 영역 이 7번 셀 주소 옆칸에 보니 주소 영역에 부서명 영업일부 즉 D6에 D7번의 조건 내용의 테이블이 입력이 있어서 이것을 조건 영역으로 사용해서 수식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을 산출하는 셀 이 7번 셀에 위치하시고 DSUM Dsum 명령어를 호출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 제가 도움창 열게요. 함수 삽입 키를 열고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는 필드명을 포함한 A3번부터 C13번까지 전체 테이블을 사용을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범위를 사용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필드열을 선택하는데 이곳에서 필드는 저희가 합계라는 함수를 산출을 하시잖아요. 합을 구하시는데 매출액을 합을 하셔야 됩니다. 필드 셀 번호로 3번 셀을 선택을 하던지 혹은 필드 열 번호가 이름 필드 1, 부서명 2, 매출액 3번으로 3번 필드 선택 가능합니다. 자, 저는 3번이라는 번호로 작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건 영역이 부서명 영업 일부, 부서명 영업 일부라고 칭하면 주소 영역이 D6에서 D7, 그 금액이 2430이라고 값을 산출하였습니다. 완료 적용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화면이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샵 좁아 보이는 현상이 있는데 이때는 오른쪽 하단에 그 확대 축소 배우를 제가 축소를 좀 하도록 할게요. 제가 여러분들 화면 안 보일까봐 확대 처리를 해서 화면이 좀 크게 보이게 했는데 축소 처리를 해서 배치를 하고 샵으로 보이더라도 답이 오답이다 라고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자, 화면에서 샵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칸이 좁아서 보이는 현상일 수 있기 때문에 확대 축소 배우를 조정을 하시거나 혹은 너비 정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 서식이 적용된 영역에서는 너비를 별도로 조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2에서 고객 구분이 우수 고객이고 포인트 점수, HR에는 포인트 점수가 1000 이상인 고객은 포인트 점수 곱하기 0.5로 계산을 하고 나머지 고객은 포인트 점수 곱하기 0.1로 계산 처리를 하는 보너스 점수 영역, 즉 I4에서 I12를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할 함수는 if 함수, and 함수, 즉 두 함수 모두 논리 함수가 제시가 되었고요. 자, 사용하기 전에 조건을 먼저 파악을 하셔야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 우수 고객이고 라고 보이시나요? 저는 AND 영역 함수를 먼저 적용해 보겠습니다. IR에 I4번 셀 위치하시고 AND라는 함수를 먼저 삽입해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x 함수 삽입 도움창 인수 요청하고요. 자, AND 로지컬 1번 영역에 고객 구분이라는 첫 번째 조건이 있기 때문에 G열의 4셀을 선택을 하시고 텍스트는 큰 따옴표 우수 고객이라는 조건 내용을 사용을 합니다. 현재는 우수 고객으로 true 참으로 값이 판단이 되네요. 다음은 두 번째 조건 영역에 커서를 옮기고 포인트 점수가 라고 했기 때문에 H4셀이 포인트 점수 대상이 이상 1000이라고 값을 넣었더니 역시나 1500을 값을 가지기 때문에 둘 다 조건이 참 맞습니다 라는 판단을 합니다. 확인 처리하셔서 채우기 핸들을 처리하셨을 때 true로 나오는 공간은 두 조건이 모두 맞다. true가 아닌 공간들은 일부는 맞지만 일부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라는 혹은 둘 다 조건이 맞지가 않는다라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true 영역은 계산을 수행하는 작업을 하는데 포인트 점수의 0.5를 계산하는 식 아닌 false 거짓 영역은 포인트 점수의 0.1을 곱하는 식을 산출하겠습니다. 자, 수식 정정을 위해서 I열의 4셀의 포인터 위치하시고 저 수식 입력줄에서 나머지 함수 if 함수 삽입을 해보겠습니다. 논리함수 if를 삽입을 하고요. 자, 가로 펼침이 되셨을 때 이와 같이 도움 말이 나타나면 if 영역에
블럭이나 커서 모드로 이렇게 놓아주고 fx 함수 삽입 키를 클릭해서 인수창을 열겠습니다. 조건은 완성되셨고 첫 번째 조건 맞으면 둘 다 조건이 맞으면 포인트 점수 영역에다가 곱하기 0.5 계산을 합니다. 있었고 그 외에는 그렇지 않으면은 포인트 점수에다가 곱하기 0.1을 산출합니다. 라고 해서 저희 현재 750의 값, 즉 포인트 점수의 0.5를 산출한 값으로 751 포인트 점수가 나타납니다. 확인 처리하시고 채우 핸들로 적용한 결과를 확인하십니다. 다음은 표 3을 이용해서 문제의 평가가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인원수를 D27번 셀에 구하시오. 즉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은 인원수 몇 명, 즉 카운트 처리하는 문항이 제시가 되었으며 sumif, countif 중에 알맞은 함수 선택 사용, 저희는 countif를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 countif 함수 명령어는 조건을 하나밖에 쓸 수 없다라는 점을 좀 주의를 하시고요. 자, 일단 첫 번째 조건으로 제가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는 countif라는 함수를 선택을 해서 화면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수도움창 들어가기 위해서 상단의 수식 입력줄 왼쪽 함수 삽입 fx 인수창을 열어주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조건을 구하고자 하는 조건이 포함되고 있는 셀의 범위. 자, 저희는 점수가 조건이었거든요. 점수가 몇 점에서 몇 점 사이 이게 조건이었기 때문에 B18번에서 B26번 영역을 사용하고 다음은 중요하죠. 조건 내용을 기입하실 때 그냥 작성을 하시는 게 아니라 큰 따옴표 반드시 만드시고 자 이상이란 보호를 저는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유는 문제에서도 80점 이상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일단 조건으로 작성을 하겠습니다. 이상 80이라고 하니까 전체 5명입니다. 라고 5가 카운트 되고 있습니다. 확인 적용하셔서 countif의 첫 번째 영역은 일단 이렇게 산출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80점 이상이면서 90점 미만인 인원을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즉 80점, 85점 보이나요? 이 두 사람을 찾으셔야 되는데 여기 5명 카운트가 된 내용에 보시게 되면 90점, 100점, 95점 즉 80점 이상을 따지면 1건, 2건, 3건, 4건, 5건이 분명히 맞습니다. 자, 이곳에서 저희는 90점과 100점과 95점은 조건 대상이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셔서 이제 이 점수 영역을 빼주셔야 되세요. 90점 미만, 즉 90점도 대상 조건은 아니거든요. 이걸 빼주시는데 자, 제가 잠깐 빈셀에서 먼저 소식을 작성을 해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는 countif라는 명령어를 작성을 하게 되면 범위에서 즉 자, 도움창 가서 할게요. 자, 함수 입력 창을 여시고 범위에서 자 범위는 평가에서 평가까지 범위에서 라고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는 이곳에서 자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될까요? 미만이라고 했다고 미만 90 이렇게 작성을 하면 총 몇 건이 나오냐면 6명이다 라고 나오게 돼요. 90명, 90점 미만이라 함은 80, 50, 60, 70 벌써 4건 나왔죠. 그 다음 미만이니까 90점은 포함하지 않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음은 5, 여기까지 6건이 이렇게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저희는 공통분모가 없는 거죠. 즉 80점 이상은 카운트했지만 90점 미만 사이를 걸러보면은 60점, 70점, 50점까지 이상한 범위까지 카운트가 되어버리거든요. 저희는 이렇게 작성을 하지 않겠습니다. 문제에서 말한 것은 90점 미만이라고 분명히 제시가 되었지만 저희는 countif라는 이 수식을 하나 짜는데 조건 내용을 제가 좀 다른 타입으로 걸어볼게요. 자, 범위를 평가 영역의 범위를 동일하게 사용을 합니다. 단 조건 기입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문제에서는 90점 미만이라고 하였지만은 제가 지금 제거를 해야 되는 대상이 90점과 100점과 95점을 이 5명 이내에서 빼줘야 되거든요. 즉 3명을 제거를 해야 해요. 자, 그러기 위해서 저는 조건 영역에 큰 따옴표 이렇게 작성을 하고 자, 좀 전에는 미만 이렇게 걸어서 미만 90 작성해봤지만 이번에는 이상이라 하고 90점 이상이라고 조건을 거니 수식 결과가 3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즉 저희는 3명, 90점 이상, 진경민 씨 1명, 김철민 씨 1명, 이철희 씨 1명, 총 포함 3명 보이시나요? 이 3명은 제가 세려고 했던 80점 이상자에서 3명은 제거 대상이거든요. 이런 처리를 한 다음에 즉 5명에서 3명을 제거하면 2명이 당연히 남겠죠. 우리는 이런 수식 구조를 작성을 하셔야 되세요. 자, 우선은 다시 수정하기 위해서 5명이라고 반영하였던 count if문의 80점 이상 몇 명입니까? 라고 처리했던 구간에서 수식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는 이후의 수식을 전체 구역을 블럭 잡아 복사하기 컨트롤 C 하겠습니다. 다음은 커서를 수식 기호 가로 바깥쪽에 커서를 위치하여 마이너스 빼기 연산부로 처리를 하는데, 즉 앞쪽의 수식 결과는 5라는 연산 결과가 있었고 차가 많은데 다시 한번 5라는 연산 결과를 빼면 5 빼기 5 처리하면 안 되시잖아요. 저희 아까 여기 3명이 나왔는데 이 3명을 어떻게 얻으셨냐면 80점 이상이 아닌 90점 이상 자를 찾으니까 3명이 카운트가 됐단 말이죠. 즉 5명 이상에서 3명을 제거를 하여라. 5명 빼기 3명. 즉 이 수식을 결론을 내릴게요. 엔터 처리하시면 화면에 2명임을 처리 결과값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표 4에서 4번 문항 처리하겠습니다. 표 4에서 두 번째로 입고량이 많은 영업소명을 제일 23셀에 표시하시오. 즉 vlookup 함수로 탐색, 찾아오는 처리를 하셔야 되고 라지 함수 이용하셔서 몇 번째 큰, 즉 두 번째로 입고량이 많은 이런 짓이 있었죠. 여기가 라지 함수가 적용될 구간입니다. 자, 셀 주소는 포인터 제23에 위치를 하시고 우선 두 함수 중에 라지 함수, 즉 영역에서 몇 번째 큰 값을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지 함수 열어주시고 fx 도움창 열어주신 다음에 인수는 두 개가 필요합니다. 범위참조와 몇 번째라는 인수를 사용하시는데, 자, 범위참조에서 표 4번 몽땅 처리하시는 게 아니라 저희가 몇 번째로 큰 값을 결정할 때 사용할 영역은 입고량이죠. 입고량, 즉 G18에서 G22 영역 사용하시고 두 번째입니다 라는 이 값을 넣었을 때 350 값이 산출이 됩니다. 자, 500이 1큰수, 352 2큰수 맞으시죠? 자, 이 값을 이용하셔서 자, 수식 입력줄에서 열방향으로 탐색하는 vlookup이라는 함수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vlookup 함수, 라지 함수 인수창이 아닌 vlookup 함수 인수창에 접근하기 위해서 블럭을 잡으시거나 커서를 vlookup 영역에 놓아주시고 fx 함수 삽입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첫 번째 인수는 검사값으로 저희는 이제 두 번째 큰 수인 350을 검색을 하셨고 이 숫자 350의 영업소명이 궁금하시죠? 즉 기준은 350을 보고 찾으셔야 되세요. 영업소 부산을 찾기 위하여 350값이 기준이 되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세요. 다음은 테이블 어레이 어느 표에서 찾냐면 4번 테이블에서 찾으시면 되시거든요. 물론 필드명을 포함하셔도 되시고요. 필드명을 제외한 G18번에서 H22 영역까지도 괜찮습니다. 단 이곳에는 절대 참조를 굳이 안 하셔도 혹은 처리를 하고 있으셔도 괜찮겠습니다. 이유는 수식을 여러 칸의 값을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여러 칸을 검색하지 않기 때문에 찾을 범위는 한 테이블 변동이 있으시나 없으시나 상관없기 때문에 절대 참조를 하고 있으시던 절대 참조, 즉 F 주소가 들어가 달러 주소가 없는 상태로 G18번, H22번 둘 다 괜찮습니다. 다음은 열번호로 두 번째 열에서 영업소 1필드가 입고량, 2필드가 영업소명으로 영업소 부산을 검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2. 다음 마지막으로 타입 번호의 0을 사용하는데 false라고 나타나시잖아요. false라는 부호는 정확하게 일치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곳에서 부호는 그 타입 부호는 첫 번째 인수에 들어가 있는 값을 잘 보고 판단을 하시고 350이라는 값을 기준하여 찾는데 테이블 내에 분명히 350 정확하게 존재하시잖아요. 그럴 때는 항상 false 0 타입을 사용을 하십니다. 확인 처리하셔서 부산 검색하신 걸 검토하십니다. 다음은 표 5번을 활용하셔서 함수 if 나머지 값을 산출하는 mod 두 함수 적용해서 수량을 2로 나눈 나머지 값이, 자, 그중 수량을 2로 나누어 나머지를 발견하셔야 되네요. 그 나머지 값이 0이면은 처음 조건입니다. 0이면은 짝수, 0이 아니면은 홀수라고 표시를 하는 작업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답을 출력하는 I28번 셀 먼저 위치하여 명령어 나머지 발견하는 함수를 먼저 써보겠습니다. 는 mod라는 함수 탐색하시고 fx 첫 번째는 수량을 나누어니까 대상 숫자가 h28에 150번 넘버를 인식을 하시고 두 번째 디바이저 나눌 수는 2로 나누어 라고 제시가 나왔죠. 2로 값을 넣으시고 확인 처리하셔서 채우기 핸들을 이와 같이 하시면은 자, 지시사항에 0이면은 이라고 했지만 저희 화면에 보이는 이렇게 대시보드처럼 보이긴 하시지만 회계라는 표시 형식을 메뉴 홈 버튼에 표시 형식 영역에 회계라는 표시 형식을 하고 있을 때 0을 이와 같이 보여주게 합니다. 혹은 표시 형식을 잠깐 전환했다가 복원을 하는데요. 제가
일반 표시 형식이라 함은 0, 1, 0, 1의 값을 보여주게 되세요. 자, 되돌리기를 하여 원래 표시 형식인 회계의 단위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2로 나눈 나머지 찾으세요라는 처리를 하셨지만 0이면은 이런 값을 비교하기 위해서 자, 수식을 편집 처리해 보도록 할게요. 해당 셀 I28을 더블 클릭 편집 모드로 넣으셔서 나머지 찾으세요 값이는 0과 같으면 이라고 조건 비교를 하고 엔터 처리하니 true 0이었죠. 세우기 핸들 하면 true, false, 같다, 아니다 등이 판단이 되게 됩니다. 자, 이것을 다시 I28번 셀을 수식 편집하여 더블 클릭 왼쪽에 if문을 삽입을 하시고 if 마법사를 열어서 작성을 할게요. if에 커서다 블럭 넣으시고 fx 함수 삽입 인수창을 띄워서 자, 0이면은 짝수 출력하시면 되세요. 문자로 짝수 작성하고 아니면 문자로 홀수 처리합니다. 이곳은 답이 짝수로 반영이 되시네요. 확인 처리하시고 채우기 핸들로 계산 작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1시트의 데이터 시트를 전환을 하였고요. 품목별 납부 현황을 이용하셔서 품목 코드는 행, 납부밀은 열, 처리하고 값의 금액 합계 계산하도록 하는 다음에 열의 총합계는 제거 표시, 행의 총합계는 나도록 피벗 테이블 작성하시오. 이제 이름 나왔네요. 명령어는 피벗 테이블 작성을 하시는데 자, 출력하고자 하는 위치 영역이 A15셀이면 되겠습니다. A열의 15셀에서 저희는 피벗 테이블 형성이 되시면 되는데 자, 이때 주의사항을 잠깐 짚어드리면 합계행입니다. 병합이 되어 있으시면서 납품1이라는 필드에 속하지 않습니다. 품목 코드라는 코드 필드도 아니고요. 수량이라는 필드도 아닙니다. 단 금액입니다. 이지만 이곳은 금액 품목 날짜에 해당하는 품목 코드별 금액이 아닌 합계 산출로 절대로 피벗 테이블 사용하실 때 11번 행은 참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데이터의 영역 범위는 A3에서 이 10번 셀을 참조하십니다. 블럭 잡으셔서 상단 삽입, 피벗 테이블 도구 클릭. 자, 위치를 선정하셔야 되고 범위는 손대지 마세요. A3 20번 맞으시고 자, 위치에 커서 클릭 넣으시고 A15셀을 자, 기존 워크시트라는 허용을 여셔서 반드시 선택합니다. A15셀 선택하셔서 주소가 이와 같이 반영이 되면 확인 클릭해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필드 목록 테이블 목록을 구성하셔서 원하는 위치에 이제 끌어놓는 작업을 함께 해보실 텐데요. 첫 번째는 품목 코드가 되겠습니다. 코드를 행으로 일단 위치 이동을 할게요. 다음은 납품1이 되겠습니다. 납품1을 열로 위치 배치를 하겠습니다. 우선 끌어놨는데 문제 지문을 잘못 읽었을 경우는 이동이 가능하시니까 위치 이동 처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처리를 하고 납품1은 열로 처리하고 라고 했는데 자, 이곳에서 여러분이 좀 주의를 하실 점은 날짜 데이터를 가지는 피벗 테이블을 형성하시다 보면 저는 분명히 위에서 납품1을 끌어넣었는데 월이라는 없었던 항목이 이렇게 자동 생성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이 월은 제가 사용 안 할 값으로 선택해서 드래그하여 옆으로 제거 처리 가능하세요. 잠깐 제거를 하고 저희 데이터는 1월 2일, 1월 3일 등과 같이 1번 표를 보면 1월 2일, 뭐 1월 3일 등등등 1월 1일부터 2월 4일까지 데이터가 날짜이셨잖아요. 이런 항목이 보여주도록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계산하고자 하는 값 영역 위치에 값의 금액의 합계를 계산하다 금액 데이터 필드를 이동하셔서 합계 계산이 나오도록 하시고 열의 총합계는 제거하고 행의 총합계가 나타나지 않도록 이 지시는 저는 피벗 테이블에서 셀 포인터 위치하여 오른쪽 마우스 피벗 테이블 옵션에서 처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선택하셔서 요약 및 필터라는 명령을 가서 열의 총합계는 제거하고 제거 처리 후에 행의 총합계는 표시 나타나도록 열만 제거를 합니다. 다음은 확인. 다음 지시로 A15셀 시작하셨고요. 보고서 레이아웃에 테이블 형식 표시하시오는 셀 포인터가 피벗 영역에 이렇게 A5셀이 저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상단 피벗 테이블 보고 디자인 왼쪽 상단 보고서 레이아웃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라는 도구를 찾아 클릭. 다음은 피벗 테이블 보고서에서 납품일은 월별 그룹하시오 있었지만 제가 아까 월이 있었지만 현재 제거 처리를 했잖아요. 이제 그룹 처리를 한번 해볼게요. 1월 1일, 1월 2일, 월 몇 월 며칠 등이 있는데 해당 날짜들을 이와 같이 블럭 처리하지 마시고 값
영역에서 1월 1일이나 1월 2일이나 등등등 값 날짜에서 한 셀을 지정하셔서 오른쪽 마우스 그룹 처리하겠습니다. 그룹 명령어를 클릭. 다음은 제가 하지 않은 형식에서 기본 처리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선택이 되었었는데 안 할 그룹은 제거를 했다가 월 그룹만 반영을 하시는 거죠. 이와 같이 선택을 하고 확인 적용해서 1월과 2월을 반영을 하고 피벗 테이블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이시트에 화면 전환하였습니다. 중간고사 성적표에서 홍우택의 평균, 자 주소로는 이 5셀이 되겠습니다. 이 열에 5번 셀에 61.5점이 있지만 이 평균이 80점이 되기 위해서 실기 성적 C5셀, 실기 성적 홍우택 씨 현재 48점입니다. 이곳이 얼마가 돼야 되는지 기능 처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셀 포인터는 뭐 아무 곳에 놓으셔도 되겠지만, 자 우리가 일단 문제 분석을 하실 때 셀 주소 중에 이 5번 셀이 제시어가 있었고 C 5번 셀도 제시어가 있었는데 우선 이 5번 셀 가볼까요? 평균 61.5이지만 실제로 데이터는 average라는 함수, 평균 함수가 작성이 되어 있고 실기 영역인 C 5셀에는 함수가 아니죠. 수식이 아니죠. 48이라는 입력 데이터 값이 입력이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빈 셀이 위치하고 메뉴 시작할게요. 데이터 명령 이용하시고 목표값 찾기는 자, 가상 분석 도구 찾아주십니다. 그리고 목표값 찾기 찾으셨다면 클릭. 자, 이곳에서 수식이 있었던 공간은 저는 이미의 셀, 이곳 아니죠. 지웠다가 평균 영역 셀이었습니다. 이 5번 셀에 분명히 평균 함수 에버리지 수식이 있었고 찾는 값에는 현재 61점대지만 80점이 되려면 이라고 지시 있었습니다. 값을 넣으시고 값을 바꿀 셀의 커서 포인트 잘 위치하셔서 실기 성적을 반영한다 했죠. C5셀 선택 확인하기 해서 85점까지 성적을 올려야 되네요. 그랬을 때 홍우택 씨는 평균 80점을 취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확인 적용을 해서 데이터 입력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작업 시트에서 첫 번째 매크로 영역을 작업을 해볼 텐데요. 기타 작업 시트를 제가 화면창에 작업 전환을 했을 때 기타 작업 영역에는 표 1번과 표 2번 두 가지 표가 존재합니다. 자, 이곳에서 저희는 우선 매크로 작업을 위해서 표 1번의 상단에 표 1번 보이시죠? 표 1번의 수출 비율, 수출 실적 비율을 계산하는 매크로를 생성을 하시고 이름을 비율로 정의하는 과정을 매크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할 식은 수출 실적 비율은 지역별 합계 영역에서 데이터 값을 활용하시고 나누기 지역별 총합계 이 8번 셀을 참조하셔서 자, 이 8번 셀은 참조값 다음에 지역별 합계 2, 4, 2, 5, 2, 6, 2, 7 등등등 셀 주소를 잘 확인하셔서 그 값을 활용한 나누기식으로 비율을 산출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산출할 영역은 F4부터 F4, 8번 셀이지만 이 구역에 블럭을 잡는다거나 셀 포인터를 위치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자, 빈 셀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위치하시고 상단 개발 도구 클릭, 매크로 기록하기 선택하셔서 이름은 비율로 정의하시오라고 되었습니다. 비율 작성하셔서 현재 통합 문서라는 위치 정하셨다면 시작할게요. 확인. 자, 다음은 수식을 작성하실 때 F4번 셀입니다. 는 사용하시고 지역별 합계라고 해서 24에서 27번 얘기했다 해서 이거를 전체 영역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전체 영역 범위가 아니라 이 4번 셀 참조 한 번만 사용하시고 나누기 식에 이 8번 셀에 보면은 지역별 합계의 토탈 합인 연도별 합계 데이터가 산출이 돼 있는데 이곳은 채우기 핸들을 했을 때 복사 채우기 핸들을 하게 되면 현재 붉은색 주소가 빈칸으로 변화 주소를 이동을 해서 합계가 다른 공간에서 나누기 처리를 하면 안 되시고요. 하지만 지역별 홍콩, USA 등등등등은 24셀, 25셀, 26셀, 27번셀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즉 파란 주소는 주소 변화가 돼야 되는 상대 주소, 빨간색 주소 영역은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는 고정적인 주소, 즉 28번 셀은 절대 참조가 필요합니다. F4 눌러주시고 엔터. 그 다음에 값을 계산할 영역이 어디까지였냐면 F4에서 F8번까지 산출을 합니다. 선택 돌아오시고 F3, 4, 5, 6, 7, 8번 즉 8번 끝까지 채우시면 마지막은 100%가 되네요. 자, 작성한 이 매크로를 기록 중지하여 완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비율 매크로는 개발 도구 탭 삽입에서 양식 컨트롤 단추를 찾으셔서 지정을 하고 실행이 될 때 비율로 입력하는데 동일 시트 B10에서 이제 주소 나오죠. B10번에서 B11번 사이에 단추가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자, 명령은 개발 도구 삽입 영역 메뉴에서 양식 컨트롤 단추라는 버튼을 잘 찾으시고 클릭 선택하고요. Alt 기능키 이용해서 적합한 영역에 드래그 이용하겠습니다. 두 칸이었습니다. B10번, B11번 마우스 먼저 놓으시고 Alt 놓고 비율 이름은 매크로를 선택, 확인. 텍스트는 지문에서 비율로 입력하다라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비율 값을 입력을 하고 수식이 잘 연결되어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서 자 F4부터 F8번 영역을 딜리트 이용해서 값을 지웁니다. 이유는 처음부터 데이터는 비워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단추 비율을 클릭하였을 때 재생이 나타나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매크로를 위해서 다음 문제 지문 보도록 할게요. 자, A3에서 F3 영역 채우기 색 녹색 처리 매크로 이름은 서식으로 작성하겠습니다. 셀 포인터 빈 셀에서 출발 개발 도구 매크로 기록 이름은 서식이라고 작성을 합니다. 여기 이름만 잘 확인하시고 바로 출발하시면 되세요. 확인키 클릭하시고 범위는 A3에서 F3번 셀인데 홈 탭에 채우기 적용하러 가지 않더라도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미니 도구모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기 색상 열어서 자 표준색의 연한 녹색과 녹색이 있습니다. 저는 녹색, 표준색의 녹색을 클릭하여 마무리. 자, 나머지 디자인은 더 할 값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때 기록 중지 완료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서식. 서식 매크로는 이제 녹색을 처리하는 서식이 완료가 되었지만 서식 매크로는 삽입 영역 탭에 도형, 기본 도형, 하트 도형을 생성해서 실행되는데 동일 시트 D10에서 D11에 도형이 작업이 돼야 됩니다. D10에서 D11 영역 드래그 하시고 개발 도구가 아닌 리본 메뉴 삽입을 여시고 자, 하트는 기본 도형에 위치합니다. 잘 선택하시고 선택 클릭, Alt 드래그 이용하시고 자, 지시에서 지정을 해서 만들다라는 말이 있고 다음 동일 시트 D10에서 D11에 위치하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곳에 서식을 쓰세요라는 말은 실사항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텍스트 입력을 하지 않은 내용으로 지정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트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하기 클릭하시고 자 이번에 만들 그 매크로는 비율이 아니라 서식과 디자인 연결을 하죠. 서식 매크로 이름을 선택 확인하기 적용을 합니다. 자, 잘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A3부터 F3 영역을 드래그하여 채우기 없음 처리를 해보시고 하트를 눌러서 매크로 효과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재생이 되네요. 자, 다음은 차트 영역 시작해 볼게요. 기타 작업 시트의 표 2에서라고 합니다. 그럼 저희는 표 1번은 지금 매크로 때문에 활용을 하셨고 아래쪽 테이블을 보시면 표 2번 테이블이 존재합니다. 자, 이곳을 이용하셔서 지시사항에 따라 아래 그림과 같이 차트 완성, 작성 및 수정을 완료를 하시는데 반드시 제시한 차트를 사용, 신규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내려가 보니까 제공한 차트는 현재 화면에 없습니다. 이렇게 제시가 되면 처음부터 그려가라는 얘기입니다. 제공한 차트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 제공한 차트가 있을 때만 그것을 편집하십니다. 자, 첫 번째 1번 지역별 합계가 차트에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지정하여 차트 종류 3점 원형. 자, 지역별로 자, 상단에 보면 1번 테이블도 있었지만 이거는 이용값이 아니고요. 지시사항에 표 2를 쓰다라고 했기 때문에 2번 영역표의 지역 A19에서 A24 사용하시고 지역별 합계가는 떨어져 있는 구간으로 컨트롤 드래그 이용해서 자, 필드로 A열의 필드와 D열의 필드 값을 사용을 합니다. 메뉴는 삽입 메뉴 호출을 하시고 추천 차트 이용 가능하시고요. 혹은 그 원형 차트, 원형 또는 도넛형 차트라고 그룹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도 빨리 찾으셔도 괜찮으세요. 혹은 추천 차트 여셔서 자, 이곳에서 모든 차트 영역에 원형으로 가셔서 그래프 이름이 3차원 원형 이렇게 선택도 가능하세요. 저는 일단 차트의 추천 차트에서 모든 차트 원형 3차원 원형 선택하여 확인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지문은 제목으로 지역별 수출 합계 비율 현황. 자, 그럼 일부 나타났지만 수정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수출 비율 현황. 다음은 제목의 서식은 궁서체 12 굵게. 자, 모두를 홈에서 처리하겠습니다. 궁서체와 텍스트가 크네요. 12로 조절을 하고 굵게 처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항으로 범내의 위치는 아래쪽으로 지정하고 현재 저는 아래쪽 배치가 되었지만 확인 한번 해볼게요. 범내 서식, 마우스 오른쪽 범내 서식 메뉴를 호출하여 오른쪽에 범내 서식 보조창이 나타나면 아래쪽 방향 맞습니다. 다음은 차이나 요소에 분리를 한 후 그림과 같이 레이블 표시하시오. 자, 그럼 문제를 잠깐 파악을 해보겠는데 자, 문제 영역을 잠깐 볼게요. 완성되어 있는 차트에서는 지금 차이나 요소가 이렇게 조각 분리 형태를 볼 수가 있고 차이나에 쉼표 30% 레이블 값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조정 처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차이나 요소가 지금 저는 컬러로 동일하게 이렇게 녹색깔 컬러 보이시나요? 자, 요소를 한번 선택하시게 되면 차이나 요소뿐만 아니라 전체의 지역이 전체 선택이 되는데 한 번 더 요소를 클릭해서 차이나 요소만 이렇게 객체점 모드로 잘 선택을 하였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는 조각을 드래그하여서 분리 빼내시면 되세요. 그 다음은 마우스 오른쪽에 데이터 레이블 추가라고 처리를 하는데 이 레이블 값이 문제에서 제시가 됐던 것처럼 차이나에 지역명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30% 비율이다. 그런 값이 아닌 234,832일 즉 차이나의 데이터의 숫자 값을 나타내는데 이게 변경이 필요하신 거죠. 자, 이 233,831 여기 단위는 1000불이네요. 이 데이터 단위를 선택하셔서 반드시 레이블 서식, 데이터 레이블 서식을 호출합니다. 자, 이 서식 도구가 종료가 된 상태라면 233,831이라는 레이블 값을 선택, 오른쪽 마우스, 데이터 레이블 서식 이용해서 다시 호출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은 저는 오른쪽에 차트 레이블 옵션 도구를 찾고 이곳에서 자동 맞춤 위치보다는 일단 저는 바깥쪽 끝에 이런 위치 선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나타날 이름은 자, 지문에 보시게 되시면은 그림과 같이 레이블을 표시하시오라고 하였지만 일단 백분율은 나와야 되는 게 분명합니다. 제가 이렇게 선택 하나 하겠습니다. 백분율. 다음은 값 영역이 현재 아니었는데 값이 보였기 때문에 제가 값은 선택하였다가 해제하였다가 지금 보이시나요? 저는 분명히 차이나에서만 했지만 다른 요소가 나오더라도 그건 무시하시고 차이나 것만 잘 봐주세요. 자, 백분율을 선택했다가 백분율을 닫아주시는 걸로. 자, 제가 지금 제거를 해버려서 되돌기 한번 하겠습니다. 자, 영역 레이블 서식에서 레이블 옵션에서 백분율을 선택했다가 선택하지 않았다가 등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 계열 이름 혹시 선택을 하면 지역별 합계 즉 필드에 이름이 보이시는데 이 값은 아니시잖아요. 계열 이름 제거를 하고 항목 이름이 현재 필요합니다. 항목 이름 선택. 그리고는 옆에 구분기호 값을 보시게 되면 현재 저는 쉼표라고 되었지만 지금 그렇게 출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구분기호를 세미콜론 등으로 변경하셨다가 제가 다시 재설정해 볼게요. 쉼표라는 부호가 맞으시긴 하거든요. 쉼표라고 다시 재선택을 하면 차이나, 콤마 30% 보이시나요? 자, 나머지 나라 지역은 선택하여서 딜리트, 요소별로 레이블 이름을 선택하여서 딜리트 해서 나머지 항목 조각들은 다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4번 차트의 영역에서 둥근 모서리, 차트의 영역에서 그림자 이런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차트 영역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메뉴 도구가 레이블을 아직 선택하고 계시다면 레이블 서식이지만 차트 영역을 선택하여 메뉴 전환하여 주시고 채우기 및 선, 테두리 먼저 해보겠습니다. 테두리에서 스크롤 이와 같이 끝까지 내려주셨을 때 둥근 모서리 항목을 선택 체크. 다음은 그림자를 위해서 상단에 효과 들어가 주시고 그림자 여시고 미리 설정 여셔서 효과 이름은 오프셋 오른쪽 아래 효과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효과 이름은 오프셋 오른쪽 아래가 되겠습니다. 효과 이름 오프셋 오른쪽 아래 효과를 찾으시고 자, 그 다음 영역은 문제에서 요구한 4번, 5번 영역이 남았죠. 차트는 동일 시트에 A26, F42에 위치를 하시는데 자, 반드시 그림 영역이 아닌 차트 영역에서 대상을 옮겨갈 수 있도록 합니다. 차트 영역에서 드래그하여 주셨다가 A26 셀 근처에 왔을 때 키보드 Alt를 한번 눌러볼게요. A26 근처에 왔다가 Alt를 누르면 A26에 딱 맞춤 처리를 하게 됩니다. 마우스 먼저 놓고 Alt 이후에 떼시고 자, 그 다음 위치가 A 시작 주소는 선택이 됐지만 F열에 42까지 확장되셔야 해서 차트 영역의 오른쪽 하단 모서리 영역을 선택 F열 다음은 끝나는 주소 42 정도까지 오는데 이때
Alt키를 눌러주시면 F10에서 42영역까지 정확하게 기입 넣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우스 놓으시고 Alt키 놓고 셀 영역으로 선택하여 차트 작업까지 모두 완료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